자, 저 VVIP 고객은 다음날 미국에서 날라온 엑스트라, 울트라, 하이드로 에센스를 사용하고 과연 만족하셨을까요? 아마도 결코 그렇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피부 수분 부족의 원인이 결코 화장품 때문만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이제 특히 환절기가 되면서 피부 수분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홈쇼핑이나 TV에서 하는 화장품 광고에 연일 주문하기를 클릭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촉촉한 피부 미용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분 계신가요? 매일 커피를 15잔 마시고 물은 전혀 마시지 않고요.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역시 회식도 작고 수면도 모자른데 매일 아침 이렇게 고민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드니까 피부도 노화가 되나 봐. 아무래도 좋은 화장품을 써야겠어. 물론 피부 건강을 타고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피부가 푸석하고 메마르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화장품을 사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물론 흔히 건강한 피부란 촉촉하고 윤기가 있으며 매끄러운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런 피부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성분은 뭘까요? 바로 내가 먹고 마시는 그런 영양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하려는 부분은 바로 피부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입니다. 자, 사람들마다 타고난 피부는 모두 다양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어떤 피부를 가지고 있느냐는 모두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 환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자녀가 돈이 아주 많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자녀가 주치의 선생님께 가서 우리 어머니 고생만 하시다가 이제 살만하시니까 당뇨병이라니요. 혹 선생님 어떤 브랜드의 인슐린이 가장 맞나요? 비싸도 좋아요. 저 돈 많아요. 제일 비싼 인슐린으로 주사 놓아주세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결코 그렇진 않겠죠. 우선 어떤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가, 또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는가를 먼저 물어본 다음에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전문 의약품인 인슐린이 오히려 보조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또 다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버지가 지방간 또는 고지혈증 판정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이나 자녀가 여보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접대에 뛰어다니시더니 드디어 올 게 왔군요. 제가 좋은 고지혈증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건강식품 계속 공급해 드릴 테니 절대 접대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전 아직도 더 많은 백이 필요하다고요.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겠죠. 야, 이 웬수야. 술 좀 작작 마셔라. 그리고 고기도 혼자 좀 그만 좀 먹고. 그리고 운동해라. 운동해서 남주냐. 텔레비전 그만 보고 운동 좀 하라고. 라고 소리치실 겁니다. 자, 그러는 남편이 술 줄이고 정말 운동하고요.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분들은 고지혈증에 좋은 한방차라도 한 잔 끓여주시곤 하시겠죠. 자,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화장품은 아주 조금은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역시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자, 건강한 피부의 출발점은 결국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피부라는 것은 새로워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처음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이 피부 타입에 맞는 올바른 생활 습관을 잘 알고요. 특히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올바른 피부 관리는 올바른 생활 습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화장품은요, 단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너무 상업적인, 즉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증성 여드름이 있다면 그 염증성 여드름은 빨갛고 동그랗고 피부에서 솟아있으므로 단순히 살균용 화장품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죠. 여드름이 피부에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데 살균용 화장품을 잘 침투시킨다고 피부 위에 그것을 마사지해서 계속 자극을 준다면요. 자, 이는 병을 주고 약을 주는 것과 다르지 않겠죠. 자, 여기서 병이라고 얘기하면요. 마사지의 바로 그 물리적인 자극을 얘기하겠고 약이라고 얘기하면 결국 여드름 살균 제품을 이야기하겠죠.
즉 결론적인 얘기는 오히려 이런 심한 자극으로 인해서 튀어 올라와 있는 여드름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여드름이 더욱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올바른 피부 관리 방법을 방해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바로 피부 관리를 도와준다고 이야기하는 그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입니다. 자, 화장품 회사는요, 화장품을 판매해야지만 그 수익으로 직원들에게 급여를 줄 수 있고요, 또 운영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올바른 피부 관리 방법은 이래요, 저래요, 이런 것들이 너무 알려지게 되면 오히려 화장품의 판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여성 잡지, 특히 블로그와 같은 자료를 통해서 화장품 회사는 광고비를 들여 이렇게 광고하긴 합니다. 피부가 당기면 무조건 이걸 발라라. 자, 어디에서도 이런 습관을 조심하십시오. 여드름이 올라오면 저런 습관, 요런 습관을 피하십시오. 라고 해주는 그런 화장품 회사는요, 거의 드문 상황입니다. 자, 그럼 대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 제가 촉촉한 피부를 위한 5가지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나치게 뽀드득한 세안은 피부의 보호막을 손상시켜서 피부의 수분을 증발시키기 때문에 과도하게 뽀드득한 세안은 피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두 번째, 이뇨작용으로 체내의 수분 손실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피부의 수분 손실도 일어나기 때문에 지나친 알코올과 카페인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과도한 딥클렌징은요, 안면에 지나치게 실행하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적당한 딥클렌징은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하면 바로 피부 보호막이 깨어져서 수분 증발이 또한 일어나기 때문이죠. 자, 네 번째, 찜질방은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지만 안면 피부에 수분 손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찜질방 문화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자, 부득이하게 찜질방에 갔다라면요, 얼굴이 빨개져 있을 때 빨리 화장실 가서 냉수 키시고요. 자, 절대 문지르지 말고 그냥 물만 이렇게 튕겨서 피부의 온도를 떨어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겨울철 바람은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선풍기 앞에 빨래는 훨씬 더 빨래가 빨리 건조되는 것처럼 직접적인 바람의 노출을 피하고요. 자, 혹시 바람에 노출될 일이 있다면 바로 피부의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그런 화장품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바로 수분 크림을 듬뿍 바른 다음 외출하면 바로 여러분들의 수분을 덜 빼앗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원칙만 지켜준다면 여러분들의 피부는요,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많이 어렵진 않죠? 스스로를 가장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자신입니다. 물론 화장품 필요합니다. 왜?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도움을 받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생활 습관이 필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서 자, 여러분들의 피부도 그리고 마음도 아름다워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